선이나 또는 원에 대하여 간격 띄우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옵셋 아이콘 누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얼마만큼 간격을 띄울 것인가. 예를 들어서 50 그러면 50이라는 숫자가 입력되고 그 다음에 캐드가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누구냐 이거죠. 누구를 얘를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선택하고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를 클릭하게 되면 옵셋은 금방 끝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그려서 해보시죠. 자, 조금만 더 힘을 내보시죠. 오늘 트림과 익스텐드를 할 건데 다행인 것은 트림과 익스텐드가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트림을 공부하고 나면 익스텐드는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 명령어를 보시면 여기 트림 보이시죠? 눌러보시면 이렇게 트림과 익스텐드가 하나로 묶여 있을 겁니다. 네, 이유는 간단해요.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트림은 자르기예요. 익스텐드는 늘리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선을 치수에 딱 맞게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길게 그려요. 길게 그립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자르는 거예요. 근데 자르다 보면 선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텐드로 늘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선을 그려서 옵셋으로 간격 띄우기 하고 트림으로 자르고 익스텐드로 늘리고 그러니까 도면을 그리는 방법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쓸 명령어가 라인, 서클, 그 다음에 트림, 익스텐드, 옵셋 이렇게 5개입니다. 자, 선을 간단하게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요. 수평선 하나, 수직선 2개.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트림이라는 명령어도 마찬가지로 어순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트림, 익스텐드 다 어순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 트림 명령어 실행해 보죠. 트림.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트림 커런트 세팅이라고 나오죠. 현재 설정 값이고 프로젝션 투영되는 건 뷰고 엣지가 넌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퀵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 퀵 모드를 스탠다드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죠. 여기 중간에 보시면 모드 보이시나요? 네, 요 모드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퀵과 스탠다드 두 가지입니다. 스탠다드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든 2020인가 21 버전은 스탠다드만 있습니다. 퀵 모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퀵 모드는 새로 들어온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래 버전이라고 하죠. 아래 버전에 퀵 모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를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퀵 모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퀵 모드는 굉장히 쉽고 빨라요. 그래서 스탠다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스탠다드부터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퀵 모드에 없는 옵션들이 스탠다드에 있습니다. 자, 스탠다드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커팅 엣지가 나오고 펜스, 크로싱, 모드, 프로젝트, 엣지, 이레이즈, 언두 이렇게 나옵니다. 옵션이 많이 나오죠.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건 커팅 엣지입니다. 커팅 엣지요. 커팅 엣지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칼날 모서리, 칼날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똑같이 이렇게 선을 그렸어요. 똑같이 선을 그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싶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선과 이 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칼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커팅 엣지예요. 커팅이 자르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엣지는 모서리. 여기를 지우기 위해서 자르는 모서리. 그래서 커팅 엣지. 이해되셨나요? 자, 커팅 엣지를 선택해 보도록 하죠. 자, 선택하시면 돼요. 클릭. 그러면 제일 먼저 커팅 엣지가 선택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트림.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여긴 안 나오네 또. 여기 커팅 엣지 있죠. 여기 커팅 엣지. 여기 클릭.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셀렉트 오브젝트 투 트림, 자를 부위, 지울 부위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잘려집니다. 자, 엔터. 자, 트림. 지금 현재 스탠다드 모드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스탠다드 모드로 바꾸면 제일 먼저 이렇게 떠요. 셀렉트 커팅 엣지. 아까는 그 아이콘 눌렀잖아요. 커팅 엣지 버튼 눌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떠요. 스탠다드 모드로 이미 바꾸어 버리면 첫 번째로 커팅 엣지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커팅 엣지를 똑같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비로소 자를 모서리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럼 반대로도 잘린 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잘라 보시죠. 커팅 엣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잘랐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서부터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잘렸잖아요. 여기 끝점 있죠. 끝점. 그 끝점도 경계로 인식을 합니다. 가상의 경계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 트림, 그 다음 커팅 엣지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상의 커팅 엣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리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잘릴까요? 커팅 엣지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분명히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안 잘립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금지 표시 아이콘이 떠요. 안 됩니다 라고 아이콘이 뜹니다. 그죠? 왜 안 될까요? 얘는 왜 안 잘릴까요? 트림이라는 명령어를 다시 생각해 보면 트림은 자르다란 뜻이에요. 그죠? 잘라서 얘는 지우고 나머지는 남겨놓고. 근데 얘를 자르면 남겨놓을 객체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못 자르는 겁니다. 트림이라는 명령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트림이라는 명령어는 일부는 잘라서 지우고 일부는 남겨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경계 안에 분명히 있지만 남겨놓을 부분이 없잖아요. 남겨놓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를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난 쟤도 좀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명령어를 보자고요. 여기 이레이즈라는 기능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 이레이즈. 이레이즈로 클릭하고 엔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트림과 이레이즈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트림은 자르고 일부는 지우고 일부는 남겨놓고, 근데 이레이즈는 아예 다 통으로 지워버리는 거. 그러니까 하도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트림인데 얘 못 지워요? 제발 좀 지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레이즈라는 기능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선을 조금 더 넣어 보도록 하죠. 라인. 제가 안쪽에 2개, 바깥쪽에 각각 1개씩 더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시죠. 트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엔터. 그러면
어떤가요? 내가 지정한 영역 안쪽으로 다 잘리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봅니다. 트림, 빈 공간 클릭하고 왼쪽으로 쭉 이동. 이거 걸침 선택이라고 처음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즉 세로선을 제가 다 선택한 거죠. 이렇게 아래서 위로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엔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 구간씩 트림할 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트림 한번 해보시죠. 트림. 그러니까 매번 경계를 선택하기에 얘는 복잡하죠. 그러니까 엔터. 경계를 선택 안 하는 겁니다. 클릭하면 모든 오브젝트가 다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한 구간씩 다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 방법은 경계가 단순하면 좋아요. 경계가 복잡하면 오히려 이 방법은 불편합니다. 어쩌면은 경계가 복잡하고 많으면 커팅 엣지를 선택하고 하시는 게 좋고, 경계가 단순하면 커팅 엣지를 지정하지 않고 그리고 엔터를 그리고 작업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트림. 우리 경계 선택하는데 이렇게 크로스로 선택했잖아요. 엔터. 근데 여기도 이렇게 크로스로 선택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크로스로도 얼마든지 지울 수 있습니다. 트림. 크로스로 얼마든지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경계 지정하지 않고 그냥 크로스 쓰면 조금 더 쉽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라인 하나씩 누르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크로스로 이렇게 쭉쭉 하셔도 좋습니다. 트림. 역시 경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엔터. 여기 보시면 펜스라는 게 있습니다. 단축키 F예요. 펜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울타리죠. 울타리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울타리랑 교차된 선들 있죠. 거기를 이렇게 한 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 F 엔터, 그리고 엔터. 경계선 지정하고 엔터. 그러면 쉽게 작업할 수 있어요. 자, 펜스도 한번 해보시죠. 트림. 역시 경계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엣지가 넌으로 되어 있죠. 경계가 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터. 그러면 여기에 엣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가 익스텐드가 있고 노 익스텐드가 있어요. 기본값은 노 익스텐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노 익스텐드로 되어 있나요? 익스텐드로 되어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익스텐드가 그러니까 틀렸다가 아니고 쓰기 불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익스텐드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트림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경계가 없는데 트림이 돼요. 그죠?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경계들이 연장된 겁니다. 이 경계들이 연장된 거예요. 익스텐드가 연장하다는 뜻이니까 경계 연장이란 뜻입니다. 다 경계를 연장시켜서 트림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불편해요. 내가 원하는 부위를 트림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렇게 띄워놨어요. 트림, 엣지, 익스텐드로 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자르길 원해요. 근데 엣지가 연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잘리다 만단 말이죠. 그럼 이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거 왜 안 잘렸지? 잘려 나가죠. 그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텐드보다, 그러니까 엣지가, 모서리가 연장보다는
연장하지 않음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트림, 엣지, 자, 노 익스텐드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구간을 손쉽게 잘라낼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보시죠. 익스텐드로 놓고 트림 해보시고, 그 다음에 non 익스텐드로 놓고 해보시고. 그럼 결론은 이 엣지 모드는 non 익스텐드로 놓으셔야 사용하시기가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트림.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네요. 여기 이제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투영시키다 라는 뜻인데, 이거는 2D에서는 안 써요. 3D에서 씁니다. 3D 작업을 하다 보면 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Z축으로 위에 있고 아래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걸 트림을 해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투영시켜서 처리하는 겁니다. 동일한 UCS에 이렇게 있으면 잘라줍니다. 또는 이렇게 뷰 상태에서 보면 어때요? 교차하고 있죠? 잘라줍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프로젝션 기능에 들어가면 넌이 있고 UCS가 있고 뷰가 있고, 뷰는 말 그대로 화면상에서 교차하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자르는 거예요. UCS는 UCS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좌표가 맞아야지만 잘라준다는 얘기예요. 너는 안 잘라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뷰나 UCS로 놓고 쓰시면 돼요. 우린 지금 2D 하고 있죠. 그러니까 2D 하니까 여긴 큰 문제 되진 않습니다. 뷰나 UCS나 편한 거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뭐 커팅 엣지 됐고, 펜스 됐고, 크로싱 됐고, 네, 모드 눌러서 퀵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퀵 모드 들어가신 다음에 트림을 끄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트림해 봅니다. 이렇게. 자, 모드 스탠다드죠. 그 다음에 다시 트림, 모드, 퀵, 그죠? 퀵 누르고 여기서 그냥 엔터 쳐서 끝내버리세요. 그 다음에 다시 엔터. 그러면 이제 퀵 모드가 들어갑니다. 퀵 모드예요. 여기 모드 있고 퀵으로 뜨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항상 보셔야 돼요. 이 커맨드 라인을 잘 보는 사람이 캐드를 잘 씁니다. 그래서 얘를 조그맣게, 그러니까 이 커맨드 라인을 조그맣게 보면 불편해요. 보통 처음에 오토캐드 설치하면 이런 모습으로 떠요. 이렇게 한 줄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트림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뜨게 돼요.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세 줄이나 네 줄 놓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아예 그냥 여기 보이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저도 한 줄이 아니고 세 줄에서 네 줄을 꼭 띄워놓고 봅니다. 자, 트림. 자, 여러분들도 전부 다 퀵 모드인 거 맞죠? 엣지 이퀄 넣은 거 맞죠? 프로젝션은 뷰나 UCS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퀵 모드는 도대체 뭘까요? 퀵 모드는 펜스, 울타리예요. 그냥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클릭. 펜스하고 크로싱이 합쳐진 겁니다. 이렇게 울타리, 울타리는 여러 번 누르잖아요. 얘는 딱 2번이에요. 근데 크로싱입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퀵 모드는 경계를 따로 선택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경계예요. 모두가 다 경계고, 그 다음에 펜스하고 크로싱이 합쳐진. 그러니까 펜스는 여러 번 누르겠지만 크로싱은 어떻게 돼요? 딱 2번이죠. 그러니까 위아래 혹은 좌우 이런 식으로 딱 2번만 누르면 거기에 걸쳐진 것만 다 트림해 버립니다.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쉽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익스텐드 써볼까요? 익스텐드도 퀵 모드가 있고 스탠다드 모드가 있습니다. 자, 익스텐드. 익스텐드는 트림도 마찬가지고 익스텐드도 마찬가지고 단축키가 2글자입니다. 트림, 그러니까 TR, 익스텐드, EX. EX 누르시면 돼요. 또는 여기 누르시면 익스텐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익스텐드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퀵 모드죠. 자, 모드를 눌러서
스탠다드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 다시 익스텐드. 익스텐드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경계부터. 경계 선택하고 엔터. 하나씩 누르셔도 돼요. 그럼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크로스 선택하셔도 돼요. 또는 펜스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로 쭉 누르시고 엔터. 그러면 내가 지정한 데까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트림은 어때요? 내가 지정한 경계까지 자르는 거죠. 그런데 익스텐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정한 경계까지 쭉 늘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익스텐드. 그 다음에 제일 끝에를 눌러봤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쭉 선택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그냥 끝에까지 한 번에 쭉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경계를 지정했을 때 이런 일들이 돼요. 근데 만약에 경계를 지정하지 않고 여기까지 늘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익스텐드, 펜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펜스, 또 펜스. 몇 번 해야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데까지 늘어나죠. 근데 만약에 익스텐드, 경계 지정하고 엔터, 그 다음 클릭해주면 한 번에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구별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까지만 늘어나게 할 거예요. 그럼 익스텐드, 그 다음에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그 다음에 클릭하면 한 번에 한 구간만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여기 있는 선들을 여기까지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익스텐드, 경계 지정하고 엔터, 그 다음에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늘어나겠죠. 안 그러면 여기가 한 구간씩 늘어날 테니까요.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익스텐드, 그래서 모드는 퀵 모드로. 그래야 이렇게 한 번에 늘어날 수 있겠죠. 익스텐드 퀵 모드로 한번 해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 원그리기 예제는 오스냅을 쓸 수 있어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얘부터 보도록 하죠. 자, 한번 찾아보시죠. 자, 먼저 도면을 그릴 땐 전체 크기를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 80이네요. 자, 제가 그리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서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은 그냥 화면만 봅니다. 라인, 골뱅이 80,0, 골뱅이 0,80, 골뱅이 마이너스 80,0, 그 다음 골뱅이 0, 마이너스 80. 그러면 되죠? 다시 봅니다. 골뱅이 80이 0도 방향, 80이 90도 방향, 80mm로 180도 방향, 마지막 클로즈. 되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라인. 자, 0도 방향 마우스 맞추고 90, 아니 0도, 아니지 90, 180 맞춰놓고 90이 아니죠. 80이네. 어쨌든 또 나오죠. 다시 봅니다. 라인, 선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길게요. 길게 그냥 그렸죠. 그죠? 옵셋, 간격 띄우기인데 간격이 얼마예요? 80이요. 80. 그리고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트림. 자, 제일 마지막에 그린 건 좌표를 썼나요? 좌표 안 쓰고도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건 이런 방법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쭉 해보시죠. 서클, 여기 탄젠트요. 여기도 접하고,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그려지네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쓰는 방법이 매번 얘를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 아이콘이 탄젠트 아이콘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다른 걸 쓸 거예요. 그러면 아이콘 바뀌죠.
그 다음부터는 얘를 누르면 중심 반지름이 돼요. 우리가 써야 되는 건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니까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럼 아이콘 바뀌었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얘를 누르면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 포인트잖아요. 여기는 미드 포인트가 돼요. 이 선의 중간점. 그 다음에 선과 원이 교차하고 있죠. 인터섹트. 그 다음에 이 원의 쿼드란트. 오스냅이 세 군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시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미드, 인터섹트, 미드, 인터섹트, 마지막 끝점. 서클, 아니 여기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이렇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라인, 교차점, 중간점이든 교차점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클로즈. 그 다음에 어디로 간 건가요? 라인, 여기 쿼드란트죠?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해서 클로즈. 그 다음에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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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중심 반지름이네요. 중심 반지름 10mm.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요 과제물입니다. 이 과제물은 여기 중심선을 먼저 이렇게 열십자로 먼저 그리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라인, 자, 이 방향으로 40, 이쪽으로 40, 다시 한번 끝점 잡아서 40, 끝점 클릭해서 40, 이렇게 4번 그리면 되네요. 다시요. 라인 그냥 길게요. 아니 길게요. 다시 한번 길게요. 서클 교차점 클릭하고 반지름 80, 아니 반지름 40, 반지름 40, 그리고 나머지 트림. 되네요. 거꾸로 서클 반지름 40, 라인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한 번 더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자, 원 지우면 되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편하신 대로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요, 서클 끝점의 반지름 15를 4개를 그립니다. 교차점에도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두 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삼각형과 육각형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삼각형 그리는 방법과 육각형 그리는 방법 기억나시죠? 네. 자, 라인 80만큼 0도 방향, 80만큼 120도 방향, 마지막은 클로즈. 다시 40만큼 0도, 40만큼 60도, 40만큼 120도, 40만큼 180도, 40만큼 240도, 마지막은 클로즈. 자, 두 개 그려보시죠. 먼저 여기 끝점에서 반지름 15네요. 서클 끝점에서 반지름 15, 역시 반지름 15, 반지름 15. 그 다음에 2포인트요.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일단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나머지는
교차점에서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 교차점, 그 다음 중간점, 교차점, 중간점, 교차점, 중간점, 교차점. 네, 그러면 완성이 됐네요. 완성시켜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선을 끝점에서 끝점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점으로 연결하고 여기 중간점 있죠. 교차되는 이 중간점에서 반지름 15인 원을 그립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요, 서클 2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끝점과 교차점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끝점, 교차점. 거꾸로 교차점에서 끝점으로.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먼저 전체 크기를 체크합니다. 전체 크기 100. 자, 그러니까 얘를 그리려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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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클로즈. 또는 선을 길게 그리고 옵셋 100mm, 트림. 자, 펜스 기능을 이용해서 잘라내면 됩니다.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생기네요. 자, 두 가지 방법을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간격이 40mm입니다. 이렇게 다 40mm예요. 자, 옵셋 40mm. 요 끝에가 선이 없죠? 그러니까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트림.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좋고, 펜스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한 번에 이렇게 트림하셔도 좋습니다. 펜슬을 쓰실 때는 F를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자, 금방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라인, 100만큼 0도 방향, 30만큼 90도, 30만큼 0도, 20만큼 90도. 자, 그 다음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는 건 상대 좌표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60만큼 0도, 아이고, 언두, 60만큼 180도. 자, 다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상대 좌표죠. 자, 0, 아니 20만큼 마이너스 90도, 30만큼 0도, 마지막으로 클로즈. 그러면 집 모양이 만들어지네요. 다시 봅니다. 어떻게 그리라고요? 그냥 길게 그리라고요. 옵셋 전체 크기요. 전체 크기 160. 그 다음 전체 크기 위로 80이네요. 80. 트림으로 잘라냈습니다. 아랫부분부터 할 거예요. 옵셋 30. 자, 트림으로 그럼 아랫부분 만들어졌네요. 위에 부분 다시 옵셋 30, 옵셋 50.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자, 요만큼은 필요 없는 선이니까 삭제.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끝점에서 끝점으로. 좌표를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고 좌표 없이 그릴 수도 있고. 자, 두 가지 방법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탄젠트예요. TTR입니다. 접하고 반지름 5. 한 번 더요. 접하고 반지름 5. 다시요. 접하고 반지름 10. 접하고 반지름 10. 자, 이렇게 4개 한번 그려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라인. 자,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리시면 되겠고, 옵셋 40mm. 요렇게 열십자를 이루고 있는 요 빨간색 선 있죠. 얘가 중심선입니다. 선의 모양을 보면 긴 선과 작은 선으로 되어 있죠. 요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점쇄선이라고 합니다. 점이 한 개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선을 쭉 이어진 선을 중간에 이렇게 싹 깹니다. 그리고 거기에 점 한 개 넣은 거, 요걸 중심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선, 즉 원의 중심을 표시하는 선, 그래서 중심선이라고 하고요. 중심선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40m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인데 중심선의 위치는 50mm, 중간점인 거죠. 그래서 서클 교차점 찾고 반지름 20. 자, 얘는 지우겠습니다. 그럼 완성된 거 보이시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얘도 마찬가지. 일단 전체 크기를 봅니다. 20에 30에 20, 70. 여기 70이네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그려봅니다. 라인 20만큼 0도, 70만큼 90도, 빼고 골뱅이 20만큼 0도, 70만큼 90도, 20만큼 180도, 20만큼 마이너스 90도, 70만큼 0도, 20만큼 90도, 20만큼 180도, 70만큼 마이너스 90도, 20만큼 0도, 20만큼 90도, 70만큼 180도, 마지막은 클로즈.
네, 한참 했네요. 그죠? 자, 그럼 다시 봅니다. 라인. 자, 그냥 길게. 옵셋 70. 먼저 전체요. 트림. 다시 옵셋 20. 다시 트림. 도형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옵셋 트림을 써야 되겠죠?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을 그려야죠. 원을 그리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3포인트입니다. 끝점, 끝점, 끝점. 이렇게 끝점을 클릭하시면 원이 나와요. 근데 얘는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클릭하셔도 됩니다. 2포인트를 이용하면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금방 그려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의상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다 2포인트 또는 3포인트를 쓰시면 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나머지도 전부 다 TTR입니다. 서클, TTR, 그리고 반지름 5mm. 네, 이렇게요. 이런 모습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중심 반지름입니다. 이 큰 원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 큰 원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반지름 5mm. 자, 한번 해보실까요?